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그 미국에서는 상당히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난 주입니다. 우리나라 그 언론은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을 이렇게 아주 그 분명하게 캐치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아주 그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개 일어난 주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첫 번째는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얘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의 브레트 카바노라는 그 대법원 판사가 새로 임명이 됐는데 이 브레트 카바노라는 판사의 그 임명을 막기 위해서 그 미국 민주당은 뭐 거의 그 광적으로 이제 이 인준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은 트럼프가 결국 또 승리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자기 최대의 승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미국의 그 앞날에 상당히 그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이게 딱 일주일 정도 됐는데 펜스 부통령이 미국 그 허드슨 인스티튜트, 허드슨 연구소라는 데 가서 그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을 뭐 연설문 한번 읽어보면은 상당히 그 심각한 국제 정치의 이 전환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펜스 부통령의 연설을 미국의 아주 그 유명한 외교 정책, 그 미국 외교 정책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월터 러셀 미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펜스 부통령의 연설을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해설을 해놓은 곳이 있는데 오늘 그 해설을 함께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에 뭐 책들을 그 몇 권을 소개를 했었는데 The Jungle Grows Back, 지금 정글이 되돌아오고 있다 하는 그 책을 제가 이제 읽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아주 그 핵심적인 이야기, 이런 것을 오늘 그 몇 마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폼페오 방북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폼페오 장관이 이제 10월 6일이죠. 6일날 그 일본을 들리고 그다음에 7일날 북한을 방문을 했고, 그리고 북한은 그냥 갔다가 2시간 동안은 뭐 회담을 했고 1시간 반 정도 이제 점심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을 방문했다가 지금 이제 미국에 그 도착한 상태인데 말로는 뭐 많은 것이 그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진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밝혀진 바로는 뭐 그것 외에 뭐 다른 것이 특별히 있다고 이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북한 측이 그 풍계리는 그 핵실험하던 곳이죠. 거기에 그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보라, 사찰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풍계리하고 동창리는 그 평양의 서쪽에 있는 뭐 서해 가까이 있는 그 미사일 발사대입니다. 그것도 전번에 이제 북한이 해체한다고 이제 보여줬죠. 뭐 보여준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인공위성으로 그 해체 작업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북한 측이 풍계리하고 동창리를 와서 사찰을 해라라고 제안을 했고, 이 사찰이라는 제안이 과거에는 없었던 거라는 점에서 뭐 진전이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측은 그 풍계리 동창리는 뭐 이미 너네들이 다 부신 거니까 그거는 볼 필요가 없고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는 것을 와서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풍계리 동창리를 사찰하자는 데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제가 몇 가지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많은 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지금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뉴스를 지금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뭐 미국이란 나라는 뭐 이 언론 자유가 있는 나라고 국가가 언론을 통제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그 미국 국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뭐 이제 미국 뭐 정보센터 뭐 이런 데서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 VOA가 미국의 그 공적인 견해를 대변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 10월 9일자 즉 7일날 북한을 방문하고
폼페오 장관이 미국으로 이제 돌아간 다음에 VOA에서 이건 알맹이가 빠진 무의미한 조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동창리 핵시설,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시설한 거 시설을 와서 보라는 거 하고 그 폐기한 거를 그리고 풍계리를 그때 뭐 폭탄으로 터뜨리는 그런 뭐 동영상을 우리가 다 봤는데 그걸 와서 보라는 것은 알맹이가 빠진 무의미한 조치다. 이건 뭐 상당히 그 격한 반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자들 얘기를 몇 명을 보겠습니다. 조슈아 폴락이라는 이 학자는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미 갱도가 봉쇄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사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건 아예 가서 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진도 볼 텐데 그 스코트 스나이더라고 뭐 한국 문제를 오랫동안 공부한 또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카운슬 온 포레인 릴레이션스라는 아주 그 권위 있는 연구 기관의 그 연구위원으로 계시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그 조치한 것들이 비핵화와 관계가 없는 일들이다. 이거는 비핵화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폼페오가 북한을 갔다 온 이후에 4차 방북한 이후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창리 그 미사일 발사대를 해체했죠. 이거 다시 만드는데 뭐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풍계리는 이미 못 쓰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문을 닫은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뭐 김정은 발언은 실체가 없는 수사다. 북한 비핵화는 아예 전진이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거는 뭐 조금 이것도 9월 29일 VOA 방송입니다. 9월 29일에 그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첫 발도 떼지 않았다. 뭐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진전이 있었다라고 뭐 외무부 관리는 얘기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도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번에 혹시 그 김정은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이 뭐 앞으로 열자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거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그런 그 만남이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뉴스 나온 걸 보니까 미국의 경기는 뭐 계속 좋습니다. 이거는 이 월스트리트 저널 10월 5일자인데 미국의 unemployment rate,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실업률이 1969년 이래 최하랍니다. 그러니까 49년 만에 실업률이 최하로 내려갔는데 지금 3.7%랍니다. 그러니까 4% 정도 되면은 거의 뭐 100% 고용된 거로 보는데 3.7%니까 상당히 이제 그 미국 경기가 좋은 것이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그 임금이 작년보다 2.8% 정도 늘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살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지금 미국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은 지속될 거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4%보다 실업률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지난 70년의 역사를 봤을 때 상당히 그 아주 그 희귀한 일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된 다음에 미국 경제는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지금 4차 방북, 폼페오 4차 방북에 대해서는 말로는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구체적인 것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는 상태이고 그리고 미국의 전문가들 그리고 미국의 이제 공식 언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VOA 같은 데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브레트 카바노라는 미국의 그 대법관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제 아주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됐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50대 48로 통과가 됐는데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 한 명이 이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51명인데 그래서 이제 50대 48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됐지만은 그래도 통과가 돼가지고 백악관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 역사상 114번째 대법원 판사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브렛 카바노를 인준을 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선 뭐 거의 미국 사회가 거의 뭐 그 나라가 찢어질 정도로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트럼프가 결국 이 싸움에서도 이겼는데 트럼프 자신이 이 싸움을 자기가 승리했던 것 중에서도 아주 가장 큰 승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미국 정치에 앞날에 아주 이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미국 대법원이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이제 물으신다면은 미국은 이제 법치 국가죠. 그래서 모든 싸움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법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판정하는 것이 그 미국의 나아갈 길을 이제 결정하는 것인데, 지금 미국 대법원은 9명의 판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명의 판사인데 대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죠. 임명을 하면은 상원에서 인준을 받아가지고 뭐 거기서 이제 인준을 받게 되면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당선됐을 당시에 그 9명의 그 이념적 성향을 보면은 4명은 진보였습니다. 그리고 1명이 중도, 그리고 4명이 보수였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 몇 년 전에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느냐,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느냐, 이것이 대법원에서 결혼할 수 있다라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 판사 4명에다가 중도 판사가 그 앤소니 케네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앤소니 케네디는 레이건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동성 결혼을 허락한다 쪽으로 해가지고 5대 4로 그 난리가 났었죠. 지금 앤소니 케네디가 원래 그 미국 대법원 판사들은 죽으면 그 임기가 끝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죽지 않았는데, 그리고 아직도 뭐 이 건강 상태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 사람이 사표를 내고 떠났습니다. 대법원을. 중도 한 사람이 떠났는데 그 자리를 브레트 카바노가 이제 채운 것이죠. 근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 4명의 진보 판사, 4명의 보수 판사, 그리고 1명의 이제 중도인데, 그 1명의 중도가 동성 결혼에 찬성했던 그 앤토니 케네디고, 앤토니 케네디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지금 스스로 이제 사표를 냈습니다. 여기 어떤 그 정치적 우여곡절이 있는지도 이제 모른다는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2년 사이에 2명의 대법원 판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앤토니아 스칼리아라는 사람이 이제 물러나고, 이번에 앤소니 케네디가 물러났는데, 근데 그 두 사람을 전부 보수 판사로 바꿔놨습니다. 작년에 2017년에 임명한 닐 골소치라는 법관은 뭐 상당히 이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나이도 아주 젊습니다. 지금 51세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30년 동안 그 대법원의 그 벤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현재 브렛 카바노하고 닐 고소치라는 그 2명의 보수 판사를 트럼프가 임명했기 때문에 지금 5대 4로 보수가 이제 앞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그 진보들이 원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대법원에 가면은 전부 이 보수한테 밀리는 구조가 이제 확립이 됐는데, 지금 트럼프한테 특히 유리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그 표를 보여드릴 겁니다. 보수 성향 대법원 판사, 그리고 진보 성향 대법원 판사 그러는데, 진보 판사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사람을 스테픈 브레이어라는 그 판사가 있는데, 그분이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보적인 판사가 루스 긴스버그라는 여자 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85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많은 뭐 정치 분석가들이 트럼프가 이 2명 정도를 더 대법원 판사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9명 중에서 첫 번째 진보, 두 번째 진보 그 두 사람이 퇴임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나이로 보나 지금 상황으로 보나. 한 사람은 80살, 한 사람은 85살이니까. 그래서 만약 이런 상황이 온다면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 미국의 그 대법원 판사 중에서 트럼프가 2명마저 보수로 임명을 하게 되면은 7대 2가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법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그 법안들이 이제 항상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진보적인 법안들, 예를 들자면은 뭐 동성결혼이 되느냐, 이거 뭐 이미 뭐 지난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통과가 된 것이지만은 그런 류의 재판이 걸렸을 때 이제 다시는 그 대법원에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5대 4로 대법원을 완전히 보수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퇴임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순서대로 봤을 때 2명이 전부 다 진보적인 판사고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인데 그 트럼프 임기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그 2사람마저도 트럼프가 보수로 임명하면은 미국 대법원은 보수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배할 수 있을 거다는 그런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그 미국은 상권 분립의 나라고 그리고 모든 그 마지막 판정을 대법원이 하게 돼 있는데 대법원이 완전히 그 보수가 장악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왔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는 다 이겼지만은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다 이제 승리로 됐는데 이번의 승리 정말 힘들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승리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트럼프가 이제 기분이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외교 정책상의 그 큰 뭐 사실은 진행되고 있던 것인데 지금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투고 있다, 뭐 무역 경쟁을 하고 있다, 패권 경쟁이다 이런 말을 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펜스 부통령이 공식으로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으로 선언한 건데 이제 이 연설문이 아예 그 백악관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 있는데 그 연설문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여드릴 텐데 Remarks by Vice President Pence on the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China.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관한 부통령의 언급 해가지고 뭐 이런 이 자료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이 연설문이 미국 외교 정책 사상 무지하게 중요한 연설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걸 보고서 그 펜스 부통령이 정말 그 작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랬는데 그 미국의 외교 정책을 분석하는 권위 있는 학자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그 기고 논문을 제가 이제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터 러셀 미드라는 그 외교 정책에 아주 좋은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 사람이 뭐 미국과 영국 뭐 이런 이 서방 진영의 외교 정책을 상당히 그 우호적인 입장에서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인데 요번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 사람이 항상 기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마침 그 펜스 대통령이 와서 그 허드슨 연구소에서 그 연설을 했는데 이 월터 러셀 미드라는 학자는 바로 허드슨 연구소의 또 연구위원으로 있는 학자이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문에 썼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은 펜스 부통령이 이번에 한 언급을 콜드워 투 어나운스먼트라고 아예 평가를 했습니다. 그 두 번째 냉전을 어나운스먼트 발표한 겁니다. 이제 미국은 공식적으로 중국과 두 번째 냉전을 벌일 것이다, 벌이기로 했다. 그 뭐 디클러레이션까지는 안 갔는데 어나운스먼트, 그러니까 콜드워 넘버 2, 두 번째 냉전을 이제 밝힌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썼냐면은 이 월터 러셀 미드가 looks like the biggest shift in U.S.-China relations since Henry Kissinger's 1971 visit to Beijing. 헨리 키신저 박사가 1971년에 북경을 방문해가지고 그때 정말 뭐 일본에서는 그거를 거의 그 쇼크로 받아들였죠. 그 우리나라도 그때 1971년 키신저 박사가 그때는 중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중공을 방문해 가지고 중국과 이제 앞으로 수교하고 잘 지내겠다고 그러고 뭐 정말 그때 그 국제 정치가 막 지진이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그 당시에 1972년에 10월 유신이라는 그 박정희의 그 정권을 대폭 강화시키는 그런 독재를 강화시키는 조치가 취해졌는데 바로 그 독재를 강화시키는 국제 정치적인 그 환경 요인이 바로 이제 북경에 키신저 박사가 이제 방문한 그런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월터 러셀 미드가 바로 1971년에 북경을 키신저가 방문한 이래 지금까지 있던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큰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고 마치 그 레이건 대통령이 그 베를린을 방문해 가지고 이제 그 브란덴부르크라는 그 문이 있습니다. 브란덴부르크라고 동서베를린을 가르는 문인데 그 문 앞에 서 가지고 이제 고바초프한테 얘기를 합니다. 고바초프 씨 와서 이 문을 허무시오. 그때 그것도 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월터 러셀 미드는 바로 이번 그 펜스 부통령의 연설문은 저 레이건 대통령의 tear down this wall 이 벽을 무너뜨리시오라는 그 언급에 해당되는 그런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펜스 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다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이제 그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중국이 하는 일은 중국 정부가 총 책임을 지고 하는 일이다. 지금 whole of government 중국 정부가 전체가 다 나서서 지금 하는 일인데 중국이 하는 일은 지금 미국과 세계의 경제 및 안보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그런데 그 일을 중국 정부 전체가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denounce,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비난하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바로 중국이 그런 식으로 그 미국에 대해서 행동을 한다면은 미국도 똑같은 식으로 되갚아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제 비난한 부분은 지금 중국이 티베트 사람하고 위구르 사람들을 그 인종 탄압을 하는 것이죠. 그 위구르에 있는 그 회교도 100만 명을 뭐 이렇게 그 감금해 놓은 뭐 그런 얘기도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이건 중국이 중국 제조 2025 해가지고 2025년이 되면은 중국이 그 세계 전체에서 제일 최고의 그 제품을 만드는 기술적으로 뭐 산업적으로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제조 국가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펜스 부통령이 비난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벨트 앤드 로드 이니셔티브 1대1로죠. 1대1로를 가지고서 다른 나라한테 돈을 꿔줍니다. 돈 제대로 갚지도 못할 나라한테. 그래서 그걸 데트 디플로마시라고 그러죠. 빚의 외교, 빚 외교 해가지고 돈을 꿔주고 돈을 못 갚는 나라들한테 아주 그 뭐 다 뺏는 거죠. 못 갚으니까 이런 그 이 부당한 외교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그냥 참고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그 자세하고 서로 그 이 통합되어 있는 그런 그 이 정부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해오던 거 그리고 중국이 자기 나름대로 중국이 이제 전략이 있죠. 그 전략은 중국 정부가 총지휘를 하는 전략이고 이거는 미국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특히 그 1대1로 이런 데 대해서 미국이 반응하겠다는 계획도 다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 고바초프한테 했던 거랑 비슷한 그런 수준의 얘기다라고 말을 했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1987년에 연설한 것이죠. 1987년에 연설을 했고 그리고 소련이 무너지는 것이 1989년입니다. 이것을 직접 시작한 다음에 2년 만에 소련 정부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때 그 레이건 대통령의 한 말을 다시 우리가 잠깐 다시 살펴본다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바초프 수상, 당신이 평화를 말한다면
그리고 소련과 동유럽의 번영을 말한다면은, 그리고 당신이 자유를 추구한다면 이 문으로 오시오. 바로 브란덴부르크라는 그 동서독을 가르는 문이죠. 미스터 고바초프, 고바초프 씨, tear down this wall. 이 벽을 허무시오. 이 문으로 와서 이 벽을 허무시오. 이거 그때 이 보좌관들이 저 얘기를 레이건 대통령이 해서 뭐 난리가 났었다고 그럽니다. 절대로 하면 이건 거의 뭐 싸우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월터 러셀 미드 그 뭐 박사가 지금 이번에 펜스 부통령이 언급을 이 언급에 해당되는 거라고 이제 그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 미국은 이런 그 언급을 한 다음에 그냥 선언만 한 게 아니라 그 후속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그 후속 조치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펜스가 연설을 한 바로 직후에 지금 미국 해군이 지금 남진하에서 이제 그 항상 작전을 하죠. 우리가 전번 주일에 그 미국 배하고 중국 배하고 거의 40m까지 가서 하마터면 부딪힐 뻔했다는 얘기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미국 해군이 남진하해에서의 그 작전을 대폭 그 늘리고 강화시킨다는 그 계획을 지금 짜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이제 뭐 지금 이제 공식으로 발표하기 전인데 그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미국은 펜스 부통령의 그 언급,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죠. 이거를 군사적인 데로 이제 지금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바로 이제 미국이 그 지난주에 또 아주 결정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뭐 승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가 그 나프타 협정을 전부 새로 맺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가 상당히 유리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한테 유리한 거를 거의 다 바꿔놨습니다. 다 바꿔가지고 뭐 대단히 그 만족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문장이 나온다 그럽니다. 미국과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가급적이면 중국 물건을 사지 말자. 가급적 중국 물건을 사지 말자. 이거는 뭐 중국한테는 결정적으로 그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나프타 협정에 중국과의 무역은 자제한다는 그런 조항이 삽입돼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펜스 부통령이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격렬하게 비난했는데, 1대1로라는 거 그냥 쉬운 말로 하면은 중국이 다른 나라에 돈 대줘가지고 그 인프라스트럭처 만드는 겁니다. 길 만들고 철도 깔고, 뭐 길하고 철도죠. 그러니까 길이니까 1대1로 길 만들고 철도 하는데, 그것을 미국이 상쇄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법안을 한번 통과시켰는데, 법안이 건설법입니다. 건설법. 그냥 영어로 말하면 Build Act. 그러니까 제3세계에 길 만들고 다리 만들고 이러는데 가서 미국이 돈 꿔주라 이겁니다. 중국이 지금 돈 꿔주고 그런 나라들을 전부 돈 못 갚으면 자기가 다 장악하고 그러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 의회가 그 빌드 액트라는 것을 이제 통과를 시켰고, 그래서 600억 달러의 그 발전 기금, 건설 기금을 지금 이제 만들어 놓는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중국의 1대1로 그냥 돈으로 가서 이제 막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백악관이 이제 앞으로 미국군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미국은 전부 다 바깥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자원을 미군이 공급을 받아야지 그 작전을 문제없이 수행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중국이 방해를 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해외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해외에 나와 있는 미군하고 그 미군 기지들이 중국에 의해서 무슨 이 위기 상황에 그 뭐 석유 공급을 차단받는다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 그 이 위험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지금 그 백악관이 냈습니다. 백악관이 그런 보고서만 내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는 그 지난 6월 달에 나온 보고서인데 보고서 이름이 참 좀 무시무시합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이제 2018년 6월 달에 나왔는데 제목을 읽는다면은 How China's Economic Aggression, 경제적인 침략이죠. Threatens the technologies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적 침략은 어떻게 미국의 그 기술과 또 미국과 세계의 기술과 지적 재산권에 위협이 되는가? 이 제목이
아주 제목이 그 뭐라고 할까요? 하나도 점잖지 않습니다. 노골적입니다. 중국의 경제적 침략 정책을 지금 중국이 하는데 그것은 그냥 그 침략을 하는 거가 미국의 기술, 뭐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만 다 빼가는 거죠. 그 펜스가 그 얘기도 한참 이제 그 연설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 미국의 테크놀로지하고 그리고 지적 재산권을 훔쳐가는데 그것은 미국과 세계의 그 안보에 미국과 세계를 어떻게 위협하는 것일까 해가지고 이 뭐 수십 페이지 보고서가 30 몇 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거가 이번에 펜스 부통령이 얘기하는데 상당히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백악관 간행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말고 미군이 중국 앞바다에서 작전하는데 중국 주변에서 작전하는데 중국이 방해 놓을 때 어떤 것을 미국이 유념해야 되는데 관련된 보고서까지 만들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작전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터 로셀 미드가 한 말을 이제 몇 가지 보면은 This is a major shift in American foreign policy. 미국 외교 정책의 대전환이다. 중요한 전환이다. 카보노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정신 팔려가지고 모르고 있었는데 이거는 미국 외교 정책 사상 무지무지하게 큰 변화인데 이제 여기에 중국이 대응할 겁니다. 중국이 분명히 대응할 거고 그리고 미중 갈등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노골화될 텐데 제3국들이 이제 거기 또 어떻게 적응할 거냐고 정책을 만들겠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A new international reality, 그러니까 새로운 국제 형실이 will take shape, 형성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평화의 무드에 그냥 다 평화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제2의 냉전이 가장 치열하게 부딪힐 곳이 한반도입니다. 왜? 이번 냉전은 미국하고 중국의 싸움이니까 우리가 그 미국과 중국의 그 치열한 냉전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앞에 있는 첫 번째 냉전에서는 우리가 피해가 물론 못 피해갔고 우리는 심지어는 전쟁까지 했죠. 전쟁 이후에 그래도 냉전 체제라는 데 덕을 봐가지고 한국이 미국의 그 안보 그 제공을 받을 수가 있었고 또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2의 냉전이 아주 뭐 섬뜩 다가온 것이죠. 한반도를 제2의 냉전 무드가 완전히 덮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의 평화가 오면 이것이 동북아 평화가 되고 그것이 세계 평화로 간다 그러는데 세계의 냉전이 한반도를 덮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제대로 적응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지금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말로 공격을 한 거죠. 중국이 대응할 겁니다. 그리고 제3국들이 적응하는 정책을 낼 겁니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국제 현실이 분명하게 형성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대단히 중요하죠. 지금 미국 국민들이 펜스 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한 말이 대부분 파퓰리스트적인데 국민들한테 먹힙니다. 뭐냐면은 중국이 미국의 직업들을 다 뺏어갔다. 그래서 대통령도 당선된 것이죠. 그리고 중국 사람은 휴먼 라이트가 없다. 인권 문제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다 동의하죠. 그리고 종교 자유도 없다. 그 미국 사람들 다 종교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펜스의 그 제2의 냉전 뭐 선언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제2의 냉전 발표 이 연설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거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외교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술적으로는 반대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전술적으로 이렇게 그 급격하게 세계 경제 문제는 안 따지고 하는 거냐고 반대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터프한 정책을 미국 그 외교 전문가들도 다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그 월터 로셀 미드 교수가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 장사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당연히 나뉘겠죠. 뭐냐면은
그 지적재산권을 매일 그 도둑질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이 세게 나가는 걸 당연히 좋아할 거고, 그런데 중국 가서 이제 물건 팔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그 피해가 올 테니까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뭐 반반씩으로 찬성 반대가 있을 거다. 대중은 찬성하고, 그리고 외교정책 전문가들은 이 뭐 택틱 전술에 대해서는 모르지만은 전체적으로 찬성할 거다. 그래놓고 민주당이 찬성할 거냐 말 거냐를 했는데,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뭐 지금 카바노가 진 것만 하더라도 지금 뭐 참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그 이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련을 갔다 왔을 때, 러시아를 갔다 왔을 때 미국의 민주당이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나쁜 러시아 같은 녀석을 트럼프가 등을 두드려 줬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세게 안 했다고 막 야단 맞았죠.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 비슷비슷한 나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정책을 취할 때 민주당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러시아를 강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막 그 인권도 없고 그런 나라를. 근데 중국은 뭐 러시아보다도 더 못하죠. 여기에 강하게 했을 때 민주당은 지금 별로 할 말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이제 콜드워 넘버 2, 냉전 제2의 냉전으로 간다 하는 것은 앞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뭐 반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경제 정치적인 코스트가 물론 나오겠죠. 이제 냉전을 하다 보면은. 그렇지만 일단 그 출범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월터 러셀 미드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America may or may not be on the road to greatness under Mr. Trump.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 미국은 위대한 나라로 가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그거는 잘 모르겠다. 이 사람은 뭐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But it is certainly going somewhere. 분명히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and at an accelerating pace. 그리고 그 속도는 지금 아주 빠르게 달리고 있다. 지금 미국이 위대해질지 아닐지는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지금 미국은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것은 지금까지 했던 외교 정책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속도는 지금 대단히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월터 러셀 미드가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관왕을 기록했다. 상관왕, 트라이팩타라고 그러죠. 상관왕을 기록을 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 나프타, 그 멕시코와 캐나다의 그 이제 이 자유무역, 이거를 다 그냥 미국한테 유리하게 바꿔놓은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미국 수프림 코트 대법원을 완전히 보수 쪽으로 기울게 만들어 놓은 거 하고, 그리고 새로운 냉전을 선언한 거, 이 세 가지가 지난주에 그 미국에서 있었던 트라이팩타 상관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큰 사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한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금 냉전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냉전을 본격화하게 되면은 우리나라한테 이제 뭐 그 어떤 영향이 오는지 이제 우리가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내 이 그 내용까지 다 적어왔지만은 이 내용은 뭐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 얘기를 지금 하기는 좀 그렇고요. 잠깐만 그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싸우겠다는 것을 완전히 선언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주변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한테 이제 본질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제 요구를 할 겁니다. 이제 내가 중국하고 싸운다 앞으로. 이 싸움은 이제 직접 뭐 그러니까 선 좀 포고 그 뭐 말이 조금 엎이겠습니다만은, 싸운다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어떻게 싸울 것까지 지금 얘기를 다 한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이 싸우는데 이제 전열을 가다듬을 것이다는 그 얘기입니다. 전열을 가다듬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전열을 가다듬는데 그 전열에 남한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남한은 반드시 들어가요.
그 지금 미국이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거기에 협조 안 하면은 미국이 직접 시비를 거는 그런 상황에 당면해 있습니다. 오늘 지금 11일인데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직접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 뭐냐면은 지금 한국이 북한에 대한 그 경제 제재를 자꾸 그 완화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상당히 그 외교적인 언사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그 일이라는 거는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는 거예요.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한국은 미국의 허락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저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폼페오 장관이 그 한국 정부하고 뭐 북한 평양 선언이라고 9월 19일 날 나온 거 그 선언을 보고 받고 우리나라 외무장관한테 전화 걸어서 자기가 몰랐다는 데 대해서 이제 화를 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요 한반도 문제만에서 야기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이 그 큰 지구를 보는데 중국하고 이제 싸움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거는 마찬가지죠. 펜스 부통령이 10월 4일 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전열을 가다듬는 상황에서 한국 문제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마도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일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미국이 중국과 본격적으로 이제 뭐 칼로 싸운다는 소리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경쟁을 벌린다고 선언한 이상 북한 문제도 이제 이 큰 미중 관계 맥락 속으로 일단 빠져 들어가 버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리고 미중 냉전 하게 되면은 이제 나라들이 딱 갈리겠죠. 러시아는 분명히 중국 편이 될 겁니다. 지금 북한은 이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진퇴양난일 것입니다. 이게 미국으로 갈 수도 없고 중국으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한국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미국이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 뭐냐면은 한국과 북한이 뭐 결합을 해서 어떤 그 결합을 해갖고 X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X라는 모습이 결코 친중적이면은 미국이 용납할 수 없다는 그겁니다. 한국이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친중적인 한반도다라는 식으로 나올 때 미국은 그것을 이제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왜? 중국하고 싸운다고 아예 선언을 했으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인데 요 며칠 전에 한 2, 3일밖에 안 되죠. 그 캐나다 공군 중장 그 웨인 에어라는 분이 이제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 별 셋인데 공군 중장인데 아직까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사령관은 반드시 미군 대장 그리고 부사령관도 미군 중장이었는데 이번에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사 부사령관을 캐나다 사람으로 이제 갖다 놨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과의 싸움에 미국 혼자 싸우지 않고 이 세계를 동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북한한테 얘기할 때도 항상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라 유엔이라는 말을 휘청크 씁니다. 유엔의 제재 조치,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 안 돼. 미국의 제재 조치를 위반하면 안 돼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엔을 들고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러시아, 중국이 한편이 되고 이제 한반도가 어디로 가느냐 문제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당연히 한국은 한미동맹입니다. 이걸 폐기하기 전에 러시아, 중국 쪽으로 붙는다는 거는 이거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펜스 부통령의 그 10월 4일 공식 연설은 이제 한반도 남북한 핵 문제를 완전히 미중 패권 경쟁 차원의 한 파트로 공식화 시켜버린 그런 계기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중국과의 싸움에 필요한 자기네 요구를 이제 노골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변하는데
제가 지난 그 시간에 이 책을 그 이제 미국에서 이제 왔다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이거를 잠깐 그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책을 뭐 로버트 케이건이라는 사람이 뭐 워낙 탁월한 학자지만은 이 사람이 그 여기서 그 이 정글이란 말 썼는데 정글이란 말을 그 국제 정치는 정글이란 말을 맨 처음에 쓴 사람은 그 딘 애치슨이라는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 전쟁 당시에 트루만 대통령이 있을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이죠. 우리들한테는 아주 그 기억이 나는 애치슨 라인이라는 거로 이제 기억이 나는 그 유명한 장관인데 애치슨 장관이 국제 정치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했는데 그것이 참 그 절절합니다. 세계는 규칙도 심판도 없으며 국제 정치 세계는 규칙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도 없어요. 그리고 착한 아이들에게 상도 주지 않는다. 거기서 아주 착하게 어느 나라가 아주 착하게 놀아요. 굿보이입니다. 그런데 규칙도 심판도 없고 착한 아이가 상도 받지 못하는 그런 정글이다. The world was an international jungle with no rules, no umpire, no prize for good boys. 잘해도 상 안 주는 겁니다. 이 같은 세상에서 허약하다는 사실, 우유부단하다는 사실, 그것은 치명적인 일이다. In such a world, weakness, 허약한 거, indecision, 망설이는 겁니다. 경내 못하고, indecision were fatal, 아주 치명적인 일이다. The judgment of nature upon error was death. 이거 무서운 얘기죠. 자연 세계에서 정글이 자연의 세계죠. 거기서 누가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 실수 저지른 그 대가는 죽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세상에서 허약함, 우유부단함은 치명적인 일이다. 실수에 대한 자연의 판결은 죽음이다. 국가 안보는 정글의 힘에 대처할 수 있는 더 큰 힘으로 유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글의 어떤 법칙이 있죠. 힘이 있고 그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국가 안보가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한 말이 우리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전부 뭐 나이가 아주 많아도 100세 정도 됐을 거고 그 우리가 살아온 지난 70년은 국제 정치의 역사상 가장 평화적인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가 평화가 아니라고 보는데 통계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강대국끼리 전쟁을 제일 조그만 그 당시에 제일 센 강대국이 70년 동안 전쟁을 안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1945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정치는 원래는 정글인데 지금 우리 딘 애치슨이 말한 것처럼 여기는 심판도 착한 아이들에게 상도 안 주고 규칙도 없는 곳이고 거기서 실수하면 죽는 곳이고 그리고 거기서 살기 위해서는 그 자기한테 닥쳐오는 이 무서운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곳인데 지난 70년 동안은 이 로버트 케이건의 비유를 빌리자면은 정글이 아니라 정원이었다는 겁니다. 국제 정치가 정원사가 있었어요. 정원사가 있어서 국제 정치가 정글처럼 유지가 되지 않았고 정원처럼 유지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미국이 1945년에 전쟁에 이겼을 때 미국이 마치 뭐 영국이라든가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식민지를 가졌듯이 일본을 식민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을 식민지로 만들 수 있었어요. 뭐 미국 파워가 너무 세니까. 그래서 세계를 정말 그 영국 대영 제국이 지배하듯이 지배할 수 있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도덕적, 군사적, 경제적 힘을 가지고 그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국제 체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미국 사람들은 리버럴 인터내셔널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그래서 미국은 패권국이에요. 그런데 패권국인데 뭐 영국이나 독일 스타일의 패권국이 아니라 리버럴 헤게몬,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인 패권국. 그래서 너네 나라 돈 많이 벌어라. 그리고 니네가 돈 많이 벌면 우리한테 좋지. 옛날 식민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뭐 그것도 이제 좌파들은 뭐 미국이 제국주의고 식민 정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노골적인 정글의 식민주의가 아니라
가든 정원에, 그러니까 미국은 정원사 노릇을 했는데 그 미국이 이제 정원사 피곤해서 못하겠다고 그러고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원은 가꾸지 않으면은 잡초가 나죠. 가꾸지 않으면은 그 덩쿨이 그냥 막 퍼집니다. 그 덩쿨이나 잡초가 국제 정치에서 이제 말썽 부리는 그 골치 아픈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생기는 거를 계속 미국이 정원사로서 막았습니다. 전부 다 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피 같은 나라, 이라크 뭐 후세인이 쿠웨이트 가서 공격하는 거 가서 다 막고 쫓아내고 그랬죠. 그게 바로 그 정원사의 일인데, 리버럴 헤게모닉 파워가 하던 일인데 지금 미국이 그거 안 하겠다고 나온다. 이 사람은 물론 그거 안 하는 것이 그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현실주의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정원사회를 그냥 다 포기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쓴 책이지만은 그 비유가 너무나도 우리한테 그 와닿는 비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동안 지난 70년 동안은 국제 정치에서 그 예외적이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정상적인 국제 정치라는 것은 어느 때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 사람 얘기로는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그 이후의 국제 정치를 비정상이라고 보고 그 이전에 1930년대가 그게 바로 정글의 기본 법칙이 작동하던 동네입니다. 독일이 그냥 옆에 있는 나라마다 뭐 점령하고 전쟁 일으키고 또 일본이 막 아시아에서는 막 전쟁하고 난리를 쳤죠. 강대국들이 다 그런 곳인데 바로 지난 70년은 그러지 못한 질서가 지배했던 곳이다. 그리고 뭐그 스티븐 핑크 같은 사람은 우리 그 마음에 우리 속에 이제 좋은 천사가 있어요. 이 좋은 천사가 이제 그 악마 성향을 다 이렇게 누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 낙관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은 그런 이론은 그거는 지금 현재 맞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맞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로서 봐라 말이지. 이거 한 20년, 30년 돼가지고 벌써 그 역사는 끝났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이제 자유주의한테 이길 것은 없어. 이제 이 세계는 다 민주주의, 자유주의가 되는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 20, 30년 지나고 보니까 지금 중국이 민주주의로 가고 있습니까? 잘 사라지는데. 그리고 저쪽 그 러시아가 민주주의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그렇지 않은 현상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서 누르고 막고 그래야 될 미국은 뭐 그거 이제 별로 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참 어려운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이 내용의 책인데 이거 뭐 우리 같이 그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이 책을 한국말로 번역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판권 얻어가지고 번역해서 그 여러 명이 같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국제 정치가 아주 심히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심한 변화를 이제 그 아주 냉혹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한반도에는 평화의 질서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을 하는데 남북한의 평화는 동북아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의 평화가 그렇게 이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세계 전체의 그 냉전 질서가 한반도로 몰려오고 있는 것이 실제를 더 올바르게 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결코 한반도가 친중 혹은 친러 세력이 되는 것은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가 가능하지 못한 상황으로 오히려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제 국제 정치에서 손을 잡고 뛰어가면은 근데 이제 둘이는 뭐 아주 더 치열하게 한번 붙을 예정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상황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개발하는 노력을 보다 심각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 정도 하고 지금 오늘 하다가 조금 미진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다음번에 이제 다시 또 종합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펜스 부통령의 그 연설 내용도 시간을 좀 따로 마련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는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